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작년 말에 봤던 서강대 수리논술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올해 서강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논술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는 올해 2026학년도에 논술 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논술 80에 내신도 보고 심지어는 출결도 보는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내신을 전혀 보지 않는 논술 100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출결을 보는 대학은 중앙대랑 동국대에만 남아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세계합 7회 한국사 4등급 이내고 자연계열은 수학 문제를 2문제 출제하면서 고1 수학 수학원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전 범위를 출제 범위로 하고 있고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40%의 비율, 2번 문제의 60%의 비율을 갖는 그런 대학이 됐고요. 시험은 수능 다다음 날인 토요일 날 보통 시험을 보면서 1차가 12시 30분, 2차가 16시에서 이렇게 두 개의 모집 단위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고 아래에 1차, 2차 시험은 위 모집 단위들의 시험입니다. 2025학년도 기출문제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놀랄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출제하지 않았던 기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선생님 기하를 냈어요. 이렇게 저한테 놀라움을 표시했는데 서강대는 2020학년도까지 기하 문제를 출제했다가 2021, 22, 23, 24까지는 기하를 제외했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주로 미적분 하나, 확률과 통계 하나 이런 느낌으로 출제를 해오던 대학이었고 제가 언젠가는 기하를 낼 것 같다라는 우려를 계속 하던 대학이었는데 이번 2025학년도에 기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연대나 한양대나 시립대나 이런 대학들은 기하 문제를 출제하면서 그 수준이 상당한 수준까지 들어가는데 서강대나 중앙대는 기하 문제를 출제를 한다 하여도 좀 약하게, 특히 이번에 서강대는 문제의 외형적인 형식으로는 2차 곡선을 제시해서 기하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소문항이 많잖아요. 보통 4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기하의 약한 개념적인 정의만 이용하면 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상 문제의 개념이나 계산의 방법들은 주로 미적분에 한정시켜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도 보면 쌍곡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 간단한 문제들이 소문항 1번이었고 나머지 함수 자체는 2차 곡선을 제시하긴 했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미적분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이야기, 최대 최소, 미분, 그리고 미분 가능성, 연속성, 탄젠트, 정적분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메인은 미적분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2024학년도도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를 살짝 출제했고요. 나머지는 주로 미적분의 중심축을 두고 있고 수학2의 미적분 문제도 살짝 들어있는 요 정도 구조였습니다. 그럼 서강대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요. 1번 점점 쉬워지는 난도. 모든 대학들이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이후로 해가 갈수록 점진적으로 논술의 난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들이 어렵게 내니까 변별을 하지 못한 채로 학생들이 다 틀려버리고 합격 컷도 너무 낮게 형성되니까 점점 논술의 문제가 쉬워진다. 주로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완전 생소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이번에 기하를 오랜만에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벡터에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형식적 표현만 차용해서 썼지 벡터 안에서 실질적인 개념이나 계산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기하를 준비한다면 각 단원의 기본 정도만 충실하게 이해하면 되고 실질적으로는 미적분 또는 수학 1, 2와 연계되는 그런 문제들이 제공된다. 기본만 갖춰도 된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확률과 통계는 각 단원의 심화 문제까지 출제했으니까 확통은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고 기하는 조금 약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서강대가 대문항 2개를 출제하고 각 소문항이 4개씩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8문제쯤 되는 100분의 시간을 쓰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 안에서 기하, 확통, 미적분 그리고 수학 1, 2까지 연계되면서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수학 실력이 어느 한계점 이상이 되는 학생이라면 서강대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을 건데,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미적분으로 갔다가 수학 원도 공식을 썼다가 수학 2의 3차 함수의 그래프도 생각했다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한 곳만 막히면 좀 어려워하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강대의 2021학년도부터 작년까지의 문제를 보면 미적분 메인으로 출제를 했고, 주된 테마가 함수의 증가감소, 대소비교, 샌드위치 정리와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 그리고 정적분으로 가면 정적분의 구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적분의 성질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문제, 주로 미적분의 주된 테마들의 중간중간을 찌르는 그런 대학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강대 논술은 되게 얌전한 선비 같은 문제입니다. 신유형 문제는 많이 없고요. 정석적이면서 증명 문제도 포함되고 우리가 익히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재 위주로 선택되는 대학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서강대급의 경쟁대학보다는 합격 컷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위에서 서강대 논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서강대는 최저가 3합 7입니다. 이번에 한양대가 3합 7로 참전을 했고요. 서강대의 위상에 비해서 논술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는 않은데 또 요걸 충족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수리논술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주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의 관심이 조금 더 많고요. 서강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집 인원도 60명대 중반으로 자연계열은 조금 적고, 대신 소리 없이 선호도가 강한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표면적으로는 100대 1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의 수준이 조금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논술 체제의 충족률이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은 9월에 논술 지원하기 직전에 3합 7, 3합 8 정도 되시면 서강대 쓰시는 건 되겠지만 3합 9 이하라면 서강대 최저 맞출 수 있어요 라고 쓰시면 최저를 못 맞히는 60% 이상에 포함될 확률이 높고요. 서강대가 이번에 오랜만에 기하를 출제했는데, 서강대는 두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미적분 확통, 이번에는 미적분 기하, 다음에는 확통 기하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죠. 대신 어떤 외형적인 단원을 포함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미적분의 거의 한 6, 70%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서강대 지원한 학생이라면 중앙대도 쓰고 한양대도 쓰고 시립대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통 기하의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놓는 수준에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기하보다는 조금 더 확통의 심화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고, 뭐니 해도 미적분이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의 논술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100대 1 정도 됐고요. 여러분, 서강대를 정시로 가려면 100분위 평균으로 92%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서강대 수리논술은 미적분 중심이기 때문에 확통 기하가 조금 약한 학생이라도 상대적으로 연대나 고대나 한양대에 비해서는 논술 준비가 쉬울 거로 생각이 되고, 최저 충족률도 낮기 때문에 누가 먼저 눈을 뜨고 서강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합격의 성패가 갈라질 걸로 보입니다. 자, 서강대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